물권 변동 중요하죠, 이거. 변동은 민법 총칙에서 했죠.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죠.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2가지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분류했었죠. 나눈 이유가 있죠.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4가지 유형.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 중에서 이게 핵심이죠. 186조와 187조.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 사유로 191조. 혼동이란 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물권 변동은요,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파트는 아까 물권의 기초도 마찬가지지만 조문이 몇 개 없어요. 다 판례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물권적 총권. 그거 다 판례야. 그래서 물권 총론 부분은 문제의 지문 자체가 판례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대법원 판례를 여기 틀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중 요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 변동을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보셔야 된다 그랬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과 채권행위, 물권행위 구별. 요 3가지. 먼저 공시라는 건 물권의 변동 과정을 외부에 알리는 걸 말하죠. 물권이 이렇게 변동이 됐고 현재 물권자가 누구다를 알리는 걸 공시라 하고요. 그 방법이 대표적으로 등기와 점유가 마련이 돼 있죠. 그리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라. 동산 물권은 점유해라. 이걸 공시의 원칙이라 하고요. 그렇게 공시했을 때 우리 민법은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나 공시를 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나 점유를 해야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성립요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186조죠. 법률 행위로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네? 그걸 뭐라 한다?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공시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상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지키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실의 원칙이 조금 더 중요하죠. 개념이 A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돼 있다.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죠.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 역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데 요 놈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극히 예외적으로. 보통 등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권리자이겠지만요.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걸 전제로. 예컨대 얘가 가장 매수인이거나 도둑놈이거나 그럼 요 놈은 설령 등기나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하고 거래하는 을 얘는 요 놈이 가장 매수인인지 도둑놈인지를 모르니까 등기나 점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요거를 공신이라 하고 요거를 즉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유효라고 믿는 것을 공신이라 하고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를 공신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진정한 권리자. 그죠?
얘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이 된단 말이죠. 결국 공신의 원칙이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만 인정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이 동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게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없다. 동산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설령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믿고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물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지요. 그건 이제 특별 규정이 될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 보호를 못 받는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연결해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했다. 의무가 생기죠. 갑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뭐라 하자? 채권행위라 하자. 1월 20일 날 갑이 등기를 넘겨줬다. 우리 민법. 등기를 넘겨주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 등기를 넘겨주면 을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걸 물권행위라 하자. 이걸. 의무부담행위를 채권행위라고 소유권 등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라 하자. 이때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경우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이 채권행위 당시에 만취해 있었거나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채권행위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멀쩡하고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다. 물권행위 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채권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고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채권행위에만 무효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1월 20일 날 등기 넘겨줄 때는 멀쩡하고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다. 그럼 물권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행위가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가 됨으로써 실효가 되었을 때 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대법은 어떻게 본다 그랬죠? 이 두 개는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 요거를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요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따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다. 이걸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이라 한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요거를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한다. 유인성.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다. 결국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매매계약, 채권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원인행위라고도 하는데 그게 실효가 되면 등기를 넘겨준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소유권을 변동시킨 행위가 당연히 실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 이 상태에서 우리 대법원은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되고 따라서 등기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하나 생긴다. 이거와 결합된.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실효가 됐다. 을등기는 처음부터 무효 상태로 바뀌는데 이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그 사이에 을과 거래하는 놈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을과 거래한 놈은 결과적으로 무효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거래한 놈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놈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는. 그죠? 이렇게 일단 기본이 되는 원칙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시제도와 그래서 뭐 의의됐고요. 한 장 넘기면 공시방법 동그라미 1, 2가 있고요. 양가라 3번 공시의 원칙이 있고요. 양가라 4번 공신의 원칙이 있죠. 의, 기억, 오른쪽 니은, 그리고 사례 2번만 보시면 된다. 사례 2번. 1번은 아예 읽지도 마시고요. 등기행 공신력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부정되는 경우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겼더니 186조가 나왔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요건주의예요? 성립 요건주의를 갖추고 있죠. 조문 박스 밑에 세 번째 줄 성립 요건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첫째 등기하면 되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만 하면 되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또 하나 186조에만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로 끝나 있죠. 플러스 등기가 존속해야 권리도 존속한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가 뭐예요? 판례? 불법 말소. 네?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건 불법 말소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내 거고 등기부에 내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등기부를 떼봤더니 내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네. 그럼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느냐? 상실하지 않는단 말이죠.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또 하나 회복 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나는 권리자다. 회복 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나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등기 필요한 것들.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 내가 물권을 취득하려면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또 부동산 물권이 소멸하려면 말소 등기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이전 등기나 물권을 취득, 변경, 소멸하려면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가 필요한 것들 외워야 됩니다. 책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부동산 매매, 교환, 증여 등 계약 등기해야 되죠. 대표적인 법률행위니까. 두 번째,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요건 매매 가면 나오죠. 매매 가면 나옵니다. 이거 계약 강론 가면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요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란 걸 행사하면 뭐가 체결된다고? 매매 계약. 등기해야 되죠. 또 부동산을 특정 유증했어.
내가 유언을 했어. 유언서에 이렇게 썼어.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이게 특정유증. 마치 증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등기하라 말이죠. 특정유증. 이행 판결이라고 있어.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 그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승소를 해. 그럼 판결이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뭐뭐 하라. 이행 판결. 그 이행 판결이라면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이전해야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판결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우리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타인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 되는구나. 부동산 물권의 포기. 내가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지상권을 포기해버렸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물권의 포기. 아이, 조금 위에다 쓸걸. 공유 부동산, 공유 토지 같은 거 분할 할 때 협의 분할. 협의가 됐어.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돼.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소송이 됐어. 공유물 분할 소송. 둘로 나눠.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됐어. 이 조정은 합의하고 똑같아. 따라서 등기해야 돼. 그런데 끝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법원이 판결을 했어. 요거 187조의 형성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행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따라서 이건 등기 필요 없다. 요렇게. 등기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더 있어. 더 있는데 일단 3, 4월 달은 요 정도만. 네? 1, 2월 달에 외운 거에 몇 개 추가했어요. 많이도 추가 안 했어. 예? 뭐 추가했나? 요거하고 요거 추가했나? 뭐 그랬지. 외우자. 너나 외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외워주셔야죠. 자, 186조는 이 정도예요. 또 있어요. 또 있는데 3, 4월 달에는 요 정도만. 다 해달라고? 네, 지금 했다가 머리 터져요. 자, 체크할 게 191페이지 맨 위에 물권의 포기. 체크할 게 그거 하나, 물권의 포기. 우리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99페이지. 맨 밑에 판례. 판례 199페이지 맨 밑에 판례를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 같은 판결. 이 판결은 187조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등기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그 위에 양가로 3번의 판결.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죠. 근데 그 밑에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이라고 되죠. 그럴 때는 등기
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3번 187조 예외라고 점유취득시효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하여야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교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게 요거 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요거 찾았어. 그죠? 요거 찾아서 좀 체크한 겁니다. 그 외에도 저런 것들이 있다. 두 번째가 198페이지에 보면 187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186조 본 거고요. 187조. 187조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하죠. 판결, 형성 판결을 말하죠.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타 법률 규정에는 관습법을 포함. 그러니까 우리 관습법적으로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이라든가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기타 법률 규정이 한 그 다음 물권의 취득은 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게 187조 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에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처분,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등기이자를 말한다. 등기이자. 아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를 구별했는데 그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인데 그거 말하는 거란 말이죠.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이전. 그래서 합쳐가지고 조문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갑이 땅이 있다. 이 땅을 을이 상속을 받았거나 경락을 받았다. 187조 본문에 의하여 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거를 병한테 팔았다. 매매계약. 이거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경우에 이때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그래서 세금 내고 그리고 넘겨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187조 단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저 을이란 놈은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팔 때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요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게 187조 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7조 단서에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못한다가 아니고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라는 취지다. 그 내용이 1번 의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보면 취득만 규정하고 있지만 변경 소멸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것도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물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단 말이죠. 취득할 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데 취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변경 소멸까지 말하니까 물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 필요 없다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87조로 이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쫙 정리하시면 되죠. 먼저 상속이 있죠? 등기 필요 없죠? 언제 소유권 취득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등기 없이. 공용징수는 됐고 판결.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 뭐뭐 하라. 이건 이행 판결이고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 분할하라가 아니라 분할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즉 법원이 다 해줘요. 분할한다 이렇게. 그런 걸 형성 판결. 그리고 넘겨.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예. 대표적으로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 기타.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상권의 취득,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같은 것들. 법정이 뭐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 그죠? 당연히 등기 필요 없겠죠. 법에서 정해놓은 거.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법정저당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이 건물전세권 가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이거. 등기 필요 없단 말이죠. 법정자 들어간다. 첫 번째 있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등기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다. 191조에서 보는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예?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소멸.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저당권 소멸. 있어요? 없네? 예. 써? 예. 없는 건 쓰면 되지 뭐. 예. 법정갱신 이런 거 쓰면 되고요.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용익복권 소멸이라고 하죠. 무슨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소멸 청구 또는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지상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통고 등에 의한 소멸. 이것도 말소 등기 필요 없단 말이죠. 또 채권 소멸, 담보권 소멸,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도 말을 하죠.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 복귀. 뭐죠 이거? 아까 채권 행위, 계약하고 등기 넘겨줬고 처분 행위. 그런데 계약이 실효. 그럼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 복귀.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 취득. 분배농지는 국유농지를 분양한 거라 그랬죠. 내가 국유농지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대금을 3년에 걸쳐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 납부가 완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게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꼭 기억하자. 아까 등기 필요한 거 외웠죠? 등기 필요 없는 거 상속,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경매,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지상권 소멸, 지상권 전세권 소멸 청구 통고에 의한 소멸,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분배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 그리고 이제 저기 가면 이제 한 몇 개가 더 나와요. 더 나오는데 하나만 추가할까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 집합 건물이 뭐죠? 아파트. 공용 부분이 뭐지? 복도 계단. 거기에 공유 지분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취득, 변경, 소멸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집합건물법 13조 3항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도계단에 권리가 없을까? 권리가 없으면 내가 복도계단을 어떻게 다녀? 에? 집은 구분 소유권이고 거길 들락거리려면 날아다니나? 복도계단을 다녀야지. 복도계단에 권리 없는데 다닐 수 있나? 권리가 있죠. 그게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는 권리가 3개가 있어요. 101호에 대한 권리 구분 소유권, 땅에 대한 권리 대지사용권. 그 2개만 생각하죠. 하나가 더 있어요. 복도계단에 관한 권리. 그걸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이라고 해놨습니다. 공유 지분권을 말합니다. 근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리라고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권리입니다. 다만 구분 소유권하고 항상 같이 움직여요. 따라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해놨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거 구별 반드시 해달라.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등기와 관련된 거 7가지를 정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등기와 관련된 거. 지금 186조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등기는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 또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 2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등기가. 그래서 민법에서도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7덩어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이중보존 등기와 가등기가 나옵니다. 이중보존 등기와 가등기. 이중보존 등기는 191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넘기지 마세요. 못 찾아요.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우리 교재가. 아니, 중개사 교재들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교재가 써 있는 그 서술 순서가. 당연히 조문 설명하고, 그죠? 그리고 공통적인 거 등기와 관련된 걸 쭉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목차를. 대부분의 교재가 요거 설명하면서 찔끔, 요거 설명하면서 찔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놨어요. 대부분의 교재들이. 짜증나. 아예 시험 보면서 빼버리든지 등기는. 2차 과목에서 물어보든지 말이에요. 개 짜증나. 그 191페이지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이중으로 경로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등기라고도 하는데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이상.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2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는 뭐예요? 최초 소유권 등기. 최초 소유권 등기.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2개니까 최초 소유권 등기도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등기법에는 1부동산 1등기부 원칙이 있으니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폐쇄해야 되죠. 그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 첫째, 우리 대법원은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그랬죠? 표제부.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사항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항란은 갑구하고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토지 경우에 주소와 면적, 건물의 경우에 주소와 구조, 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된 게 표제부예요. 표제부를 제일 먼저 비교해서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만 유효.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졌는가 등기 선후가 아니고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 그게 표제부. 그런데 표제부로 판단 불가한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둘 다 일치해. 그럼 표제부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 사항란 갑구로 가자. 갑구에는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최초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죠. 그 보존 등기 명의인 이 동일하냐 다르냐로 나눠서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 동일하면 다르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즉 원칙 선등기, 예외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 그게 상이한 경우. 특히 요게 문제죠. 자, 요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생각만 하세요. 네. 갑이 건물을 지어요. 아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예? 네. 야, 이거 팔아요.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자식이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 이걸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부르죠? 모두 생략 등기예요. 여기서 모두는 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 모자, 머리 두자. 모자 할 때 그 모자. 네? 아시죠? 머리에 쓰는 거. 결국 뭘 생략한 거예요? 요놈 생략. 그러니까 모두 생략 등기란 원시 취득자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등기. 그게 모두 생략 등기. 이걸 우리 대법원이 유효래. 이걸 유효래, 우리 대법원이. 물론 이게 유효가 되는 과정은 아주 험난해요. 나중에 등기의 추정력하고 결합이 돼요. 머리 깨집니다. 근데 일단은 결론.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자,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 자식이 또 보존 등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 그럼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발행됐죠. 어떤 게 유효한지 판단해야지. 어떻게 판단해?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지요. 후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 그죠? 원래 보존 등기는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원시 취득자가 최초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시 취득자야. 그러니까 이게 유효해야 돼. 그런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 설령 누가 했더라도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무효. 똑같은 사안인데요. 이 이름 갑이 건물을 신축해요. 그리고 보존 등기를 했어. 그리고 팔아. 이전 등기하면 되죠. 보존 등기를 했네, 이 자식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 여기서 왜 했는지 묻지 마세요. 어떻게 했는지도 묻지 마세요. 형식적 심사주기 때문에 서류 갖추면 해줘요. 그리고 왜 그랬나는 모르지. 난 얘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
얘 대가리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갑이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이전 등기하지 않고 또 보존 등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거. 갑의 이 보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러니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설령 누가 했어? 매수인이 했죠. 그래도 무효. 설령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되죠. 예?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등기법에서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을걸? 둘 중에 하나 했을걸 아마? 예, 했을걸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매수인이 했더라도 무효. 그게 요거죠. 등기면이 다른 점.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19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다음 페이지 기역 니은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니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후등기가 비록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 요게 요 밑에 거죠. 여기 밑에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94페이지를 가면요.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194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두 생략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자신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팔아먹고 매수인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었을 때 이른바 모두 생략등기라고 돼 있죠. 그죠?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중간 생략등기 일종입니다. 이게 유효하니까 나중에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가등기라 그랬습니다. 가등기는요. 우리 교재 202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예비등기와 심화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가면 가등기가 또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찢어놨는지 모르겠어.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가.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등기는 가짜 등기가 아니고요. 예비라는 뜻입니다. 예비 등기인데요. 어떨 때 가등기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등기의 뜻인데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를 하는데요. 등기는 6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어요. 잔금을 6월 10일 날 치르고 등기를 6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요. 6월 10일 날 잔금을 주면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다시 말해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6월 10일 날 생겨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어떤 경우 3월 10일 날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래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을은 6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을은 1월 10일 날 계약하면서 요 놈의 이전 등기 채권의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더라. 순서 미리 확보를 순, 위, 보, 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가등기다. 그래서 가등기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돼요. 줄여서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뜻이죠, 그죠? 이게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걸 가등기 할 수 있나? 이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대표적이야. 또 매매 예약 완결권. 이건 나중에 매매 예약 가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갑이을에게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자, 이때를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생겨. 정지조건부 권리죠. 미리 가등기 해놓는 거야.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또 갑이 미성년들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줄게. 자, 그런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생겨.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미리 뭘 통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확보해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대표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4개. 이렇게.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되지요.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침해된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물권 취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 가등기 효력은요. 대상, 효력. 을이 1월 10일 날 가등기 해놨어. 6월 10일 날 본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예? 본등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가등기 효력을 얘기할 때는 본등기 전과 후로 나눠서 가등기 효력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본등기 전 가등기만 되어 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권리가 변동이 안 되지. 그걸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뒤에서 보는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추정력은 본등기에 부여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력이란 게 없어. 또 중간에 갑이 이렇게 팔아먹어. 처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막을 이유도 없고. 소유자의 처분을 저지할 수도 없다. 또 을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한테 쫓아가 가지고 왜 새치기 했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만으로는 사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사가지가 없다. 실체법상 효력 없고 추정력 없고 갑의 처분 저지효 없고 제3자 대항할 수 없고 가등기만으로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아까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가등기뿐만 아니라 어떤 등기든지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예?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요 상황에서 얘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의 지위를 가등기를 양도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을이 이 땅이 필요 없어졌어. 근데 갑에게 준 계약금은 아까워.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긴 아깝고 매수인 지위를 땅이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지. 파는 거예요. 이때 가등기를 양도하게 되고요. 가등기를 양도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전 등기 형식. 갑의 소유권 보전 등기 순위번호 1번, 을의 가등기 2번, 중간에 병한테 팔아먹어서 3번. 자, 요 상태에서 넘겼어. 4번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2의 1.
이걸 무슨 등기라 하죠?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순위를 유지할 목적의 등기. 주등기의 몇 호 이렇게 되죠. 다시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2-1에 요거 다시는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폐지했어요. 그냥 쓰는 거지 그거를 또. 2-1이 훨씬 입에 짝짝 붙죠. 예? 예? 예, 2의 1. 근데 의도 요거 번역한 거예요. 뭐뭐 의도. 다시가 일본식 용어로 바꿨는데 그것도 일본식 용어. 뭐뭐 의구 그지 같아. 다른 거나 용어를 좀 순화시키지 말이지. 어쨌거나 이렇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요거를 대법원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가등기의 가등기. 자, 일단 가등기 상태에서 6개 지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 안 되는 거 4개, 되는 거 2개. 됐죠? 그 다음에 6월 10일이 되면 본등기를 하겠죠? 자, 첫째,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얘한테 해야지. 중간에 설령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렇게.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등기를 하면 요 본등기에 뭐가 소급? 순위가 소급. 그래서 을과 병 중 누가 먼저 등기한 거예요? 순서상으로. 얘가. 그래서 병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말소. 등기관의 직권 말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 6월 10일. 즉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만 소급시킬 뿐 본등기 효력까지 소급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죠.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만 소급시킬 뿐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소유권은 6월 10일 날 취득합니다. 중요하죠 이거? 왜? 세금 누가 내느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세금 누가 내냐 말이야. 얘가 내야죠.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얘가 소유자니까. 억울하죠. 예, 억울한 사람 생겨. 민법 공부하다 보면. 할 수 없지 뭐. 가등기 된 걸 지가 왜 사? 멍청한 거죠. 가등기 된 걸 왜 사? 가등기 된 걸 사는 사람은 소유권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불쌍할 것도 없어. 예? 제가 얘기했죠? 뻔히 알면서 남의 거 대신 받는. 예? 안 불쌍하다니까. 당해도 싸다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202페이지와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쭉 확인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하고요. 210페이지 가등기 효력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 두 군데 나눠서 지금 말씀드린 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자, 2개 했습니다. 나머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